자, 세계의 공장 하면 바로 떠오르는 나라, 중국이죠. 그런데요, 그 화려한 경제 성장 뒤에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위기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은 스콧 로젤과 나탈리 헤레책, 보이지 않는 중국을 바탕으로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보통 중국의 위기 하면 뭐라 떠오르시나요? 아마 대부분 미중 무역전쟁이나 기술 패권 다툼 같은 걸 생각하실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중국의 거침없는 성장을 멈춰 세울 진짜 위협이 그런 거대한 이슈가 아니라 아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숨어 있다면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.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요, 저기 상하이나 베이징의 휘황찬란한 빌딩 숲에 있는 게 아닙니다. 바로 이 장면이 있어요.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고 힘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저 젊은이들의 모습, 바로 저 발걸음 속에 중국 경제의 가장 아픈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. 도대체 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만들었던 그 강력했던 성장 엔진이 왜 삐걱거리기 시작했는지 과거와 현재를 한번 짚어보면서 시작해 볼게요.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경제 기적은 사실 아주 단순한 공식 덕분이었습니다. 바로 거의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 값싼 노동력이었죠. 전 세계 모든 공장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중국으로 몰려들었고 덕분에 우리도 저렴한 물건들을 마음껏 쓸 수 있었던 거고요.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파티도 이제 끝났습니다.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이상 싸지 않고요. 공장들은 사람 대신 로봇으로 채워지고 있어요. 심지어 많은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처럼 더 싼 곳을 찾아서 중국을 떠나고 있죠. 결국 이 모든 변화에 직격탄을 맞는 건 일자리를 잃고 갈 곳 없어진 바로 저 노동자들입니다. 경제학에서는요, 이런 상황을 중진국 함정이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싼 인건비로 먹고 살다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딱 갇혀버리는 거죠.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주저앉았어요. 그리고 이제 중국이 바로 그 함정 앞에 서 있습니다. 과연 이 거대한 용은 함정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그대로 추락하고 말까요? 자, 섹션 2입니다. 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사실 사람에게 있습니다. 고도로 숙련된 인재 말이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보이지 않는 중국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이제 싼 노동력이 아니라 혁신으로 먹고 살려면 당연히 고도로 교육받은 똑똑한 인재들이 필요하겠죠. 이걸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데요. 보통 우리 생각에 중국 하면 교육열도 엄청나고 똑똑한 사람도 많을 것 같잖아요? 그런데 지금부터 보시게 될 데이터는 아마 여러분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박살 내버릴 겁니다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. 진짜 믿기 힘든 결과입니다. 이 위쪽이 대졸, 아래쪽이 고졸 노동력 비율을 나타내는데요. 다른 나라들은 다 저 위에 있는데 중국은 어디 있죠? 네, 맞습니다. 저기 맨 아래에 있습니다. OECD 평균은 물론이고 심지어 러시아보다도 한참 뒤처져 있어요. 이게 우리가 알던 중국이 맞나 싶을 정도죠. 이걸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. 중국의 전체 노동 인구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몇 %일 것 같으세요? 단 30%입니다. 다시 말해서 일하는 사람 10명 중에 7명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. 이건 멕시코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. 이 숫자를 도시와 농촌으로 딱 나눠서 보잖아요? 그럼 이건 거의 다른 두 개의 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. 도시 노동력은 44%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농촌은 고작 11%입니다. 같은 나라 안에서 교육 수준이 4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아니,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격차가 생길 수 있을까요? 그 원인은 바로 후코우라는 제도 때문입니다. 이게 뭐냐면 태어난 곳에 따라서 평생 신분이 결정되는 말 그대로 현대판 신분제도 같은 거예요. 도시 후코우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좋은 학교, 좋은 병원에 갈 수 있지만 농촌 후코우를 가진 아이는 그 모든 기회에서 그냥 배제돼 버리는 거죠. 이것이 바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 뒤에 가려져 있던 보이지 않는 중국의 진짜 얼굴입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엄청난 교육 격차, 이게 그냥 불공평하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. 지금부터 이게 왜 중국의 미래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시한폭탄인지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럼 미래는 좀 나을까요? 앞으로 중국 경제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,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떨까요?
이 아이들 중에 몇 퍼센트가 바로 이 소외된 농촌 지역에서 자라고 있을까요? 놀라지 마세요. 무려 70%입니다.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 10명 중 7명이 교육적으로 가장 불리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럼 이게 단순히 시골에 좋은 학교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일까요? 아닙니다.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. 문제는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기도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고요. 이 비극의 진짜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,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었습니다. 연구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. 가난한 농촌 지역의 영유아,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기들의 50% 이상이 인지 발달 지연 징후를 보이고 있대요. 이게 쉽게 말해서 뇌가 발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, 이 골든타임을 그냥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. 이런 상태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복잡한 기술을 배우고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? 이 발달 지연의 원인이 너무나도 간단한 데 있다는 겁니다. 사실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아주 기본적인 건강 문제들이었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농촌 학생 10명 중 3명은 시력이 나빠서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데 안경이 없어요. 또 수많은 아이들이 빈혈 때문에 늘 피곤해하고 심지어 뱃속에 있는 기생충이 영양분에 다 뺏어먹고 있습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단돈 몇천 원짜리 안경, 영양제, 구충제 이런 걸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죠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당장 칠판 글씨도 제대로 못 보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코딩을 가르치겠어요? 매일 아프고 피곤한 아이들한테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겠습니까? 이건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서 중국이 그토록 원하는 첨단 기술 경제로 가는 길 자체가 막혀버리는 국가적인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. 자, 마지막 섹션입니다.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중국 내부 문제네?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문제는 중국 국경 안에만 머무르지 않거든요. 지금부터 이 보이지 않는 위기가 어떻게 바로 우리 지갑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경제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잖아요. 그리고 그 중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. 만약에 이 가장 큰 톱니바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모든 게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전 세계 주요 기업의 95%. 와, 이건 뭐 거의 모든 기업이 중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죠.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, 입고 있는 옷, 타고 다니는 자동차, 그 부품 중 뭐 하나라도 중국을 거치지 않은 게 과연 있을까요? 자, 만약에 중국이 이 내부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중진국 함정에 빠져버린다면 그 충격파는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. 당장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금융시장은 엄청나게 흔들리겠죠.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위기가 우리 모두의 일상을 파고드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.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전 세계 경제의 미래라는 이 거대한 운명이 어쩌면 저 멀리 중국의 어느 가난한 시골 교실에서 안경이 없어서 눈을 찡그리며 칠판을 바라보는 한 아이의 눈에 달려 있는 건 아닐까요? 그리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?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